저번에 제작한 핵 개발에 관련된 컨텐츠를 이어서 왜 이란과 한국이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북한처럼 테러 국가로 변질된 원인에선 서방 진영이 중동에서 이권을 창출하려고 이란에 개입하면서 핵무기까지 관리했고, 소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미국이 콘트라 반군에 묶어서 아프리카와 남미를 관리할 교두보로 이용하게 되죠. 이란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코메이니 세력이 국제금융 세력이 점령할 수 있도록 자국의 산업을 탄압하는 매국 행위를 일삼게 되죠. 한편에선 준달라와 무자헤딘을 비롯해 중동의 테러 조직에 미국과 유럽 진영이 개입된 목적은 중동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군사 혼란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미국이 무기와 마약 거래로 공산권의 활동을 탄압한 이란 콘트라 사건을 벌이면서 레이건 세력이 이란에 협력한 의혹이 있었고, 올리버 노스가 해당 사건의 자금줄을 담당하였기에 이에 연관된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 정부까지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핵심적으로 개입했다는 근거가 해당 기사로 나오기도 했죠. 큰 그림에선 팔레비 왕주가 몰락한 이후에도 서방 진영이 핵 개발을 할 수 있게 통제적으로 지원을 하였기에 지금의 핵 지도가 그려지게 되었죠. 여기서 이란이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집중적으로 구축한 배경은 어쩌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중동의 파이프라인을 이란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면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서쪽의 자원 공급처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에 이란의 핵 개발이 꺾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유라시아를 동남아 해협으로 교류하는 수에즈 운하를 담보로 호르무즈 해협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 중동과 동남아의 자원 공급처까지 자처하게 되죠. 특히 카스피해의 바쿠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철로의 동서남북에서도 이란이 가깝게 관련되었기에 강대국의 무역 패권을 위해 자원의 저주에 빠뜨리려고 중국, 유럽, 동남아의 진출과 교류를 민족과 종교로 통제할 변수를 만드는 데 관련된 이란을 순위파로 관리하는 이중 외교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이란의 외교 패권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관리가 된다고 한들 이슬람의 계파 갈등으로 이란이 선택적으로 통제되는 구도가 만들어졌죠. 그 사이에 튀르키예가 이란의 경유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로를 착공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숟가락을 꽂게 되죠. 어쩌면 중국의 무역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거꾸로 제압하기 위한 경쟁적인 구축이 아닐까 싶지만, 터키가 이란처럼 중동과 유럽의 중심적인 교두보로 되려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이란을 꺾지 않고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여 이권을 창출하고 있죠. 특히 미국이 원자력으로 협력하자 이재명 정부도 다각적으로 동참하면서 튀르키예가 미국의 전력망에 참여하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죠. 어쩌면 튀르키예가 파키스탄에 함께 자원의 탐사를 나선 이유가 이란의 해상 무역과 유럽 수출을 염두한 게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서방의 제국주의 집단이 터키와 이란으로 개입하고 사우디와 중국을 억제하여 다단계로 중동에서 이권을 창출하는 구도에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미국을 담보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화해하도록 중재하고 대한민국도 오래전부터 자각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과 향후 공동 투자를 통해 북극 항로를 개발하려는 상황에 한반도를 북극 항로의 아시아 교두보로 이용하려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란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키우는 행위를 하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라는 철퇴를 맞게 되고 이란을 더 폭격하라는 이스라엘의 설득을 받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면서 대통령 마두로까지 납치한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상호적으로 중국의 1대1로 키웠기에 잔혹한 대가를 치르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이란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했기에 미국이 위협적으로 타협안을 찾고 중재국이 이란의 핵 패권을 억제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부지리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죠. 어쩌면 중동에서 끝없는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엔 5가지의 목적을 위해 서방이 테러로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암살된 이후에도 전두환 때에도 핵 개발을 하려고 약속을 깬 채 플루토늄을 추출하다가 우연히 전두환 정부를 마비시킨 아웅산 묘역 테러가 발생하는데
공교롭게 테러를 일으킨 북한이 미국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레이건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약속을 받고 전두환 할아버지가 사후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러나 노태우 때에도 핵 개발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되죠. 어쩌면 대한민국 군부가 끊임없이 추진했기에 민간인을 사찰한 청명 계획이 폭로되어 외교적으로도 탄압될 수 있는 위기를 비롯해 참당 합당으로 합의를 봤어도 전두환과 함께 재판을 받는 배신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네요. 결정적으로 권영해가 김영삼 세력이 하나회까지 없애도록 도와줬어도 어부지리로 얻은 안기부를 이용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게다가 노태우의 핵 개발이 김영삼까지 이어져서 97년도에 핵 원자를 분해하는 핫셀 시설까지 완공시키면서 국정에 개입한 아들 김현철의 손을 잡고 독일과 스위스를 통해 군산 복합체를 구축하려고 시도했기에 한보 사태로 대통령 아들이 납치까지 당하고 대통령인 아버지는 달걀 봉변을 맞으면서 핵 개발을 담당한 안기부가 대대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숙청되었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란이 핵무기로 경제가 비참하게 몰락해도 한국의 고도 성장에 지켜진 이후에는 소련, 중국, 일본이 북한이란의 방해물로 합쳐지지 못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미국이 핑퐁 외교로 포섭한 채 상호 방위 조약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일본 내 해당 조직으로 북한이 방해물로 있게끔 비밀리에 지원을 하게 되죠. 특히 CIA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정재계에도 개입하면서 야쿠자의 정치 활동까지 통제하는 하수인도 있긴 했죠. 게다가 북한의 핵 개발에서 일본의 과학자가 참석하고 북한에 관련된 조총련이 파친코로 대북 송금과 정치 뇌물을 형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조총련을 비롯해 일본과 북한 간의 커넥션이 CIA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로 아시아의 주변 국가를 360도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을 미국의 군사력도 이를 담보로 중국을 제압할 인도태평양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따라서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서로 양극적으로 성장한 이유에선 서양의 제국주의 집단의 아시아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짧게나마 이번 편을 마치면서 다음 주제는 이재명을 감싸고 있는 유대인의 그림자와 쇼와 천황이 암살되었는가를 차례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